네, 지역 정치 현안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.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예, 사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박성유 전 대전시장이 불출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. 이 배경이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이번 6.1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희생이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박성유 전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예.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예. 저는 참 박성유 전 시장 이제 만날 때마다 참 예. 합리적인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예. 이번에도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당을 위한 것이다. 예, 저 같으면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저는 무소속해서 당에 좀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누르고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포기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는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예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장서서 그 후보를 위해서 뛸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본인도 있지만 본인을 따르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예. 그분들도 좀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예. 이 선당후사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.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.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요. 많은 분들이 일단 낙선이 되면 나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. 그리고 이제 외국을 되게 가셨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. 예. 뭐 박성유 전 시장이 꼭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좀 애매한 나이세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요. 이렇게 이번 선거 잘 끝나고 좀 추스렸다가 다음 총선 때 저는 뭐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전, 세종, 충남 모두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. 네. 이번 지방선거를 뭐 좌지우지할 유권자를 사로잡을 뭐 핵심 이슈 뭐가 될 거로 보시나요? 지금 뭐 이변은 없을 겁니다. 이제 뭐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싸움이 될 텐데요. 지금 제일 큰 것은 사실 이제 세종시가 지금 저쪽 그 서울 용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이번에 옮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세종도 같이 집무실이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아마 세종 시민들은 큰 위안이 되고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좀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일단 세종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행된 게 별로 없어요, 사실은. 예.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 정부 5년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. 국회가 전국 11개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네. 저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. 이 중대선거구제가 뭔지 좀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예, 뭐 한 명을 뽑으면 지역에서 한 명을 뽑으면은 그 소선거구제라고 그러고요. 예. 예를 들어서 2명에서 한 3명 정도를 뽑으면 우리가 중선거구제. 한 개 선거구에서. 예, 그리고 예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4명에서 5명 정도를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.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5명까지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를 뭐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49%를 득표를 해도 예. 상대가 51%면 낙선이 됐는데 네. 아까 5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하면 5등까지 득표를 한다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대신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지겠죠. 예. 넓어질 텐데 관건은 그거예요. 근데 과연 5명을 뽑는데 아하.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5석을 다 가져가느냐. 예. 아니면은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이 가져가느냐.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.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네.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게 취지인데 취지가 그렇죠. 취지대로 작동을 할까요? 글쎄요. 그 아마 관건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
각 그 대형 정당에서 예. 과연 공천을 몇 명을 하느냐. 만약에 민주당에서 5명 공천하고 국민의힘에서 5명 공천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5명 다 양당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진짜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 법을 만들었다면 저는 양대 정당에서 저는 공천을 2명 이상 하면 안 된다. 저는 예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뭐 양쪽에서 5명씩 공천을 냈다. 이거는 이제 바로 꼼수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이 저는 각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